아들 비트코인 가니? 누구야? 비트코인.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얼마 전에 어머니가 아들 비트코인 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가겠지 라고 이제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뭔가 좀 명확한 근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뭐 ETF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좀 직관적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그래, 그럼 나도 뭔가 전문가 느낌 나게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도 제대로 한번 못 본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열어봅니다. 대략 요 차트가 한 13년치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 일반 비트코인 차트예요.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이게 가격이죠. 가격이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 로그 차트라고 하는 걸로 볼 거예요. 좀 그래프가 모양이 다르죠. 이 일반 차트와 로그 차트가 조금 다른데요. 이 로그 차트를 왜 쓰냐면 요런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주식이 있는데요. 얘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5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금액으로는 4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있는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가격으로는 1000원이 올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은 거는 뭘까요? 당연히 같은 금액을 넣었다고 하면 5배가 오른 주식 1번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반 차트를 이용해서 본다면 이 플러스 1000원이 수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이게 1000원에서 2000원 된 게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5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왜곡을 잡아주는 게 로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차트는 보통 이 주봉이나 아니면은 월봉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 초기 가격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 이 격차가 엄청나게 클 때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저점을 계속 다지고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요거 뭐 국내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여기 투자 권유하는 건 아니고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렀나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과거를 한번 복기해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연도별 선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잘 보이시죠, 화면? 이렇게 그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는데 요게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할빙 1번부터 4번까지인데 12년에 한 번 있었고 16년, 20년, 24년, 올해 5월 4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초. 요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 요것도 잠깐 상식으로 알고 가면 여기 보면은 뭐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우리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할 때 이 통화량을 풀잖아요. 돈을 찍어서 풀어가지고 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반대의 상황에는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 경제를 유지시키는데 통화 개념이 있기 때문에 2009년 1월 3일 날 만들어진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통화량이 특정 기준 요 4년 단위로 절반씩 줄어들게 만든 게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화량 조절을 프로그래밍 해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는 철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건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2040년경에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양이 6.25개로 줄어든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래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뭘 해놨냐면요, 여러분. 요 반감기 얘를 기준으로 요 주황색 영역이 1년이에요. 마이너스 1년. 그리고 요 초록색이 플러스 1년입니다. 그래서 보기 쉽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년, 반감기 기준으로 1년 전 가격이 대략 3,000원이었대요. 첫 번째 반감기 때. 근데 얘가 반감기 지나고 1년 후 130만원까지 오릅니다. 자, 두 번째 반감기 때는 35만원이 32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세 번째 반감기는 940만원이었던 녀석이 1년 뒤에 7,300만원. 그리고 현재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서는 3,700만 원이었고요. 현재 7,200만 원 정도 2월 19일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죠. 이 뒤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더 놓아드리면 제가 최고점과 그 다음에 최저점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150만 원이 21만 원까지 빠졌다가
또 2,500만 원을 찍고 400만 원까지 빠졌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8,962만 원, 대략 업비트 기준입니다.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22년 11월에 2천만 원까지 빠졌어요. 뭐 이때도 망한다 어쩌고 말이 많았는데 이 녀석이 또 꾸준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3,700만 원 뚫고 지금 7,2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진짜 좀비처럼 올라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각각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 반감기 직전 1년 동안 기간은 대략 376일, 542일, 500일, 450일 요 정도네요. 근데 요거는 현재니까 얘는 제외하고 대략 그러면은 초기 빼고는 500일 정도 진행이 됐고, 이때 우상향하면서 뭐 500%, 290%, 180%가 올라갔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반감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무려 9,500%. 와, 장난하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946%, 약 526일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에는 무려 548일 동안 68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요 전고를 이번에 뚫느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죠. 과연 이 뒤도 똑같은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완전 반전이 나올지 이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수많은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털린 게 바로 요 1년 후 상황입니다. 1년 후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예측할 수 없어요. 대략 그쯤이라는 거고요. 무려 처음에는 93%, 마이너스 86%. 요때 이제 상기의 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시장이랑 같이 무너졌고 364일 동안 무려 400만 원까지 2,500만 원짜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막 각종 알트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우리 MZ세대 친구들,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우들이 많이 이제 시체처럼 쌓여있죠. 근데 우리가 좀 이거 잘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와 미쳤다, 무슨 어떻게 2,500만 원에서 한 3,000, 4,000 가는 것도 대단한데 9천만 원 가까이 갔다고? 근데 이놈도 여지없이 거의 1년 동안 77%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으로만 보면 어쨌든 그림상으로 얘가 똑같이 간다면 우상향했다가 또 1년 되는 시점 좌우로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폭락을 하겠네라는 일단 그림 정도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차트의 미래를 알 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늘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거, 그냥 과거의 팩트만 한번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정도를 아시면 좋겠어요. 이거 엄마한테 하는 얘기지, 엄마. 자, 그리고 요 밑에는 각 이슈들이거든요. 연도별로. 뭐 특징 보면 요때 이제 그 비트코인 등장하면서 이때 유럽이 계속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뭐 자금 같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조금 어둠의 영역에서 쓰이던 시기이긴 했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변화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럽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난민 문제 같은 시국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당시 이제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던 중국도 이때부터 서서히 둔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브렉시트 같은 사건들도 있었고, 각 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약간 공동체가 약간은 좀 무너져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죠. 그리고서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시기가 2017년이죠. 17년도.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는 그 엄청난 관심이 무색하게 완전히 하락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19년에 발발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뭐 이라크, 팔레스타인 쪽에서 있는 전쟁 등 참 세상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 침체기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거의 10년 걸린 거의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는 제가 PDF로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캡처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PDF 파일 한번 다운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차트로 왔고, 원래 차트 저희 일반 차트에다가도 요걸 한번 그대로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과거의 흐름을 한번 그 발자취를 한번 보면서 미래에도 이런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정도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열띤 설명을 이제 어머니에게 해드렸는데 엄마한테 투자해라 마라 하진 않고 그래프를 봤으니까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어쩌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미로 보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봤어요. 자, 일단 근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주식 고수님들,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생초보고 뭐 여러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부터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항상 하시는 얘기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완전 비전문가고 99%에 물렸던 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얘의 망상이 합리적인 건가? 그래도 많이 망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겠지. 요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게 제가 했던 거에 반대인데 자산 몰빵은 금지다. 라는 거. 특히 예전에 막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집어 넣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막 2,500만 원 갈 때랑 두 번째로 8천만 원 갈 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근데 했어. 하지만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버텼어. 근데 요 옆에서 기다려준 와이프가 있어. 영원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분할 매도 하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하다고 하시죠, 고수분들이. 그래서 마인드셋은 우리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정이 누나가 얘기하죠. 항상 모든 걸 다 거니까 10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잃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마인드셋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자금,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예산은 얼마로 하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 제 거 봐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완전 쫄보 투자법이기 때문에 직장인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실수령액의 최대한 10% 정도로 가져갈 건데요. 자,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로 가가지고 연봉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딱 입력을 했더니 실제 얘가 월 환산으로 했을 때 수령되는 게 300만 원. 아, 오지게 뛰어가는구만. 어쨌든 이렇게 가져오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쫄보 투자법이니까 10만 원에서 300만 원. 많이 해도 요 정도. 전 요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요건 열심히 하면 우리 생활비 내고 그다음에 월세 내고 하면은 그래도 세네 달, 길면 6달이면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근데 첫 번째 거 약간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없던 것 같은 돈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특히 이건 흡연자랑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담배. 담배 같은 경우 한 달간 이 흡연자분들을 보면요. 30일 동안 19.9갑 정도를 핀다고 하시네요. 그걸 이제 12개월 곱하니까 12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특히 제 친구 남달라군 요거 꼭 잘 들어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투자도 하고 이번에 딱 12개월만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를 딱 끊고 요걸 투자해. 근데 요게 10배가 됐어. 그러면 10년 동안 담배 값이 세팅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아니지. 담배 끊어야 되고. 두 번째, 술과 안주. 또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친구랑 안주 2개 정도 시키고 소주가 요새 막 5,000원까지 하니까 1인이 한 그래도 양심적으로 요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충 약간 주당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12개월로 계산하면 무려 330만 원을 여러분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살 빼고 투자하고 요것도 10배 불리면 친구들이랑 미친 듯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1년만 일단 참아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해. 그러면 더 땡큐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담배, 그리고 코인, 주식. 조지고 올게. 이렇게 우리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마인드셋도 했고 자금 얼마 쓸지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을 분배해야 될 건데요. 우리는 보수적인 초보자 쫄보 투자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극안정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100% 넣을 거고요. 근데 우측에 ETF 승인 요건 왜 놨냐? 약간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 다른 알트들이 이렇게 업비트에서 날뛰고 있거든요. 보지 마세요. 이상한 애들 많아. 이거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애들. 아, 디센트럴랜드는 그래. 얘네 사업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트만 가지고 갈 거예요. 비트만 1단계에서는. 자, 그리고 혹시나 근데 나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알트도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인 마켓 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 사이트 들어가면 이 비트코인 코인들 시가총액부터 얘네가 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플랫폼이 뭔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코인 순위로
상위 그래도 10개 정도. 얘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개발자 풀도 있고 뭔가 개발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물론 믿을 순 없지만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요 알트코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한 10% 정도만. 그러면 300만 원 넣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를 뭐 5만 원씩 분할을 하든 10만 원씩 3개 정도에 넣든 한번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종종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들이거든요. 이 테더라고 하는 거 1달러에 패깅을 해놔서 달러 가격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USDC도 제가 알기로 트론 재단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얘네는 어떤 역할이냐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등락이 있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그게 많은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 달러 가격을 1,300원 뭐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에는 테더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트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데 그때 원화가 없으니까 테더로 합니다. 그럼 테더로 해가지고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유동성을 극복하다가 저점이라고 판단하면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팁으로 말해봤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작은 분배도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향후 벌어질 예상 시나리오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케이스, 다 무시하고 오르는 경우, 상승장이 바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실 포모에 많이 빠지는 게 얘네 최근에 ETF 승인 효과도 있고 이번은 과거랑은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하는데 갑자기 1억 찍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점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좋은 승인 효과 이후로 좋은 분위기냐? 네, 맞긴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 트위터죠. X에 보면은 이런 데이터도 있네요. 비트코인 ETF랑 골드 ETF가 있는데요. 여전히 골드 ETF는 93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상품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벌써 비트코인이 37빌리언까지 따라오면서 이제 이 골드 ETF 같은 타 ETF 상품들을 계속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ETF 승인 런칭하고 나서 25일간의 트레이딩 기록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차트대로 정말 따라가는 거죠. 뭐 박스권 혹은 약간의 그 보합을 하다가 뭐 중간에 하락을 했다가 반전해서 상승을 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에 주의해서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기대감을 주다가 갑자기 떡락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JP모건의 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3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 AI라는 테마가 워낙 강력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밑에 있다. 여전히 메인 스트림은 AI임은 틀림없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투자 중인 사람 그리고 5년 내 투자 계획이 아예 없다. 요 양쪽 극단을 제외하고 나서는 투자 계획이 없는 사람이 78% 정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직은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없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역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인원들이 유입이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GBTC 매각 승인 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악재로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예전에 FTX라고 해서 막 그 폰지, 뭐 그 다음에 거래소 사기 막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폭락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파산했던 DCG 그룹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자회사에 이제 제네시스 그룹들이 있는데 얘네가 그 전에 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GBTC로 3,500만 주, 그 다음에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이더리움이죠. 1,100만 주 이런 금액들이 있었는데 요게 어쨌든 그 파산하면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일부 금액을 이제 상환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 그거 청산해 가지고 투자자들 빚 갚아 이렇게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근데 그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되면서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악재로서 현재 남아 있는데, 근데 뭐 제네시스도 이거를 한 방에 다 팔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시장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판매가 특히나 현물보다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진짜 막 청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다. 어쨌든 악재도 살아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잠깐 그래프로 가서 돌아보면은, 여기 제가 지금 박스 표시해 놓은 데를 보면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요 하락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30% 이상 하락이 난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특히 피레침을 쐈는데, 피레침을 쐈다는 건 순간적으로 완전 개폭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이제 2월 중순이니까 3월, 4월, 5월 초까지 이게 하나가 월봉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면 봉이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이제 저 혼자서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승하는 케이스는 기본적으로는 0에서 5%인데 ETF라는 게 기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 이건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뭔가 예전에 그냥 일반 개미라든지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올린 거랑은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외부 이슈가 좀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 많이 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재료가 소멸됐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래서 5에서 15%. 그 다음에 케이스 3번 하락하는 경우, 여전히 악재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 이거를 뭐 법원에서 뭐 판단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 있는 물량이 또 빠져나가는 케이스, 이런 악재들은 여전히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합쳤을 때 5에서 20%. 그래서 이게 보수적으로 볼 때 15%, 여기가 20%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있는 케이스 2도 한 65% 나올 확률이 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대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중에 65%가 나온 이 케이스 2를 가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볼게요. 물론 뭐 제가 지금 넣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엄마예요. 엄마의 그 투자를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 진짜 쫄보니까 저는 이 정도, 떨어져도 욕 안 먹을 정도로 2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 보면 7천만 원은 이미 넘었고 이제 8천만 원 정도. 어쨌든 이 000 이렇게 끝나는 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팔잖아요.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셋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15%, 뭐 30%, 40%, 60% 이런 지점들마다 미리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고, 투자금에 이렇게 10%, 그럼 20만 원 했으니까 18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그 다음에 27만 원 하고 매 지점마다 미리 걸어놔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역시 여러분이 이 중간중간 비어있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안전하게 15%까지 넘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갔을 때, 그때 수익률도 어차피 비트코인은 전에 차트를 봤을 때 높았으니까 요때 추격 매수를 들어갈 거야 라고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 전략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그 수치도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싶은 지점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라면은 투자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어머니든 주변 친구들이 물어볼 때 적당한 금액 선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요 그래프,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전에 그 그래프 기준으로만 보면 그냥 무조건 반감기 전에 넣어가지고 1년 뒤까지 묻어두면 우상향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가시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평온한 길일 거라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도달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이런 게 갑자기 생길지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쭉 떨어지는 애들이 갑자기 생길지 모르니까 정말 여러분 조심. 이 지금까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매번 99%까지 물렸던 저 스스로에게 하는 사실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조조야, 너 이거 고점 저점 몰라. 그러니까 깝치지 마. 그리고 하락은 무조건 네가 맨날 올라갈 것 같아, 좀 더 갈 거야 라고, 이 정도면은 밑에 시체가 쌓여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얼마 전에 6,600이었는데 5,800인지 몇 가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무조건 우리 예상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요.
저는 그래서 요 마이너스 60% 이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그 업비트 같은데 미리 매수 다 걸어 놓으실 수 있거든요, 시점마다. 그러니까 미리 걸어 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계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제가 강요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요거 포인트죠. 그리고 뭐 워렌 버핏 형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1원칙, 2원칙, 3원칙 전부 다 돈을 잃지 않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여러분 매수매도 할 때 실수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툴을 잘 못 다룬다 하면은 소액으로 테스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말자, 투자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가 아니죠, 그 유명한 그 주식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투자는 늘 본인의 선택이니까 책임도 내가 지으니까 제발 뭐 결혼자금, 전세자금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해라.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게 올해 나온 짤이 아니라 저번 반감기쯤에 나온 짤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야 비트코인 뭐 2천만 원 가면 살 거야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 아무도 안 사죠. 잘 안 사죠. 결국은 다시 이렇게 금액이 올랐을 때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정에서 우리 이번에도 좀 잘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코인 투자라는 거를 하고 비트코인 뭐 개념 같은 거 공부를 하면서 뭐 안다고는 생각했는데, 요 비트코인을 이런 기술적인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어머니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적어도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도 이대로 가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플러스 한 1점 정도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짠 무슨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또 투자 금액 분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종종 이렇게 로또 당첨되면 뭐 나는 부동산 사고 이거 뭐 하고 이런 막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서 요거 망상한 겁니다, 여러분. 망상. 요거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대로 투자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한번 여러분만의 재밌는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차트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점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항상 제가 오류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언제나 뭐 지적, 조언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조였습니다.